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이야기의 정원사입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공유와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손길 위에 삶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그런 순간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어제까지 따뜻했던 누군가의 눈빛이 갑자기 차갑게 변하고 공기 중에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신하지도 상처 주지도 않았죠. 단지 당신 안에 무언가가 변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당신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러한 현상을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한 걸음 내딛는 바로 그 순간 시작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전투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당신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그 무의식적 이유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결점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빛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미움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마침내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이야기, 페르소나와 거짓된 자아. 왜 진실해지는 순간 당신은 표적이 되는가? 칼 융의 페르소나 개념은 심층 심리학에서 가장 심오하면서도 오해받기 쉬운 개념 중 하나입니다. 융의 이론에서 페르소나는 우리가 대중 앞에서 쓰는 가면, 즉 사회생활 속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때로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보여주는 사회적 자아를 의미합니다. 이 가면 자체가 본질적으로 악하거나 기만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에 가깝죠. 하지만 우리가 이 가면을 벗겨내고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기 시작할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때 우리를 칭찬했던 사람들이 차갑게 돌아서고 어떤 이들은 거리를 두며 심지어 노골적으로 우리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융은 이 보이지 않는 변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 소리 없는 전쟁이 바로 우리 자신과 페르소나의 관계, 그리고 심리적 예측 가능성을 갈망하는 집단의 욕구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학교, 가정, 사회,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어떤 행동이 용납되고 어떤 행동이 억압되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처럼 눈치와 관계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문화 속에서는 더욱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거짓된 자아, 즉 페르소나를 발달시킵니다. 예를 들어 본래 감수성이 풍부한 소년이라도 강인한 남성성의 틀에 맞추기 위해 거친 척하는 법을 배우고 주도적인 성향의 소녀라도 나선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도록 교육받습니다. 이 페르소나는 우리가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필터가 됩니다. 마치 모두를 편안하게 하고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가면무도회의 가면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내면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서 많은 이들이 자신이 써온 가면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진실해지고 싶고 나의 진심을 말하고 싶고 진정한 내 모습과 일치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갈망이 커져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쟁은 시작됩니다. 당신이 가면을 아주 조금이라도 벗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페르소나는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예측 가능한 모습에 의지하며 자신의 심리적 공간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당신이 변할 때, 당신이 더 진실해질 때
당신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거짓된 모습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자, 즉 내면에 숨겨진 무의식적인 부분을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의 누군가가 진정한 자아로부터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들에게 심리적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이 그들을 판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협을 느끼고 판단받는다고 느끼며 자신의 삶에 대해 불안감을 느낍니다. 모두가 똑같이 무채색의 정장을 입고 감정을 숨기는 사무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갑자기 열정적이고 솔직하고 깊이 있는 당신 본연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당신은 보이지 않는 규칙을 깨뜨린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다른 사람들을 벌거벗은 듯 느끼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소리 없는 전쟁의 시작입니다. 이 전쟁은 무기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 회피, 뒷담화, 수동적 공격, 그리고 냉담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종류의 미움은 결코 시끄럽거나 대립적이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은밀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처리되지 않은 불안감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상징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포기한 꿈을 상기시키고 그들 자신의 페르소나가 얼마나 얕은지를 폭로하며 그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맺었던 심리적 계약을 위협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터무니없는 짓이라도 할 것이다. 융의 이 말처럼 당신이 진실하게 살 때 당신은 그들이 원치 않았던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거울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투사와 무의식의 거울. 타인이 자신의 어둠을 당신에게 전가하는 방식. 칼 융은 타인에 대해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도록 이끌 수 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층 심리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투사의 기초입니다. 사람들이 왜 아무런 경고도 논리도 없이 당신을 조용히 미워하기 시작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투사라는 숨겨진 메커니즘을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그들의 미움은 진정으로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상징하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투사할 때 그들은 당신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외면했던 감정, 트라우마,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갈등이 왜곡되어 비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두려움, 불안, 그리고 그림자를 위한 심리적 스크린이 되는 것입니다. 융 심리학에서 투사란 방어 기제입니다. 특히 어둡거나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자신의 일부를 인정할 수 없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그들은 그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투사를 하는 사람 자신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남몰래 무능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당신에게서 거만함을 봅니다. 당신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당신이 탐욕스럽거나 과시적이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억압된 개인은 당신이 단지 자유롭게 산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을 부도덕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 내면에서 상징하는 것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융의 이론에서 그림자는 우리가 억압하거나 부정하는 우리 자신의 일부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수치스럽거나 약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특성들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의식 속에 숨어 있다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인 투사를 통해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림자 작업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내용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내용물은 끓어오르다가 가장 가깝고 눈에 띄는 사람에게 쏟아져 나옵니다. 만약 당신이 진실, 빛 또는 진정성을 발산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특히 투사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이 억압한 것을 온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미워합니다. 당신이 그들이 침묵시킨 목소리를 구현하기 때문에, 당신이 그들이 부정하는 자유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그들이 결코 갖지 못했던 용기를 비추기 때문에 말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고통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융에 따르면 그것은 종종 당신이 그들이 갈망하지만 접근할 수 없는 무언가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빛은 그들의 어둠을 드러내고 당신의 명료함은 그들의 혼란을 부각시키며 당신의 평화는 그들의 혼돈을 확대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유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진실과 일치하는 존재 자체가 그들의 불일치를 흔들어 깨웁니다. 마치 당신의 존재가 당신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라고 속삭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해방을 선택하는 대신 그들은 저항을 선택하고 그 저항은 금세 분노로 변합니다. 융의 위대한 통찰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무의식은 끊임없이 내면의 전투를 외부로 표출하려고 합니다. 즉, 사람들은 내면의 적과 마주하는 것보다 차라리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것을 선호합니다. 당신에 대한 미움은 그들의 외부 전쟁이 되어 내면의 전쟁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집단 무의식과 무리의 본능. 왜 다름은 위협이 되는가? 칼 융의 집단 무의식 개념은 현대 심리학의 가장 혁명적인 기여 중 하나입니다. 이는 우리의 개인적 성격 아래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공유된 심리적 틀이 존재하며 이는 원형, 본능, 그리고 보편적인 인간 경험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왜 사람들이 때때로 당신이 단지 눈에 띄기 시작하거나 다르게 살거나 규범의 의문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을 미워하기 시작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그 미움은 항상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능적이고 부족적이며 고대의 생존 메커니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은 무리의 본능, 즉 순응하고 안전하게 머물고 집단의 결속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려는 원초적 욕망을 자극합니다. 당신이 지적으로, 영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기존의 흐름을 거스를 때 당신은 바로 그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집단의 결속은 곧 생존을 의미했습니다. 부족에서 쫓겨나면 살아남기 어려웠죠. 이러한 생존의 압박은 우리의 집단 무의식에 깊이 각인되어 배제에 대한 깊은 두려움과 동일성에 대한 반사적인 필요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는 모난 도리적 맞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만큼 무리의 본능을 잘 설명하는 말도 없을 겁니다. 튀어나온 돌멩이가 망치질을 당하듯 집단과 다른 개인은 배척당하기 쉽습니다. 당신이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대담하게 말하고 전통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할 때 무리는 당신을 위험 요소로 간주합니다. 당신의 개성은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심리적 안전을 위협합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인데 어느새 당신은 집단의 희생양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융은 공동체가 종종 집단의 좌절감을 투사할 대상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집단의 죄와 모순을 상징적으로 짊어질 외부인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집단이 무의식적으로 회피하는 것 때문에 희생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실이 거짓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당신의 행동은 집단이 정체성과 결속을 유지하기 위해 의존하는 무의식적 토대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미움은 그들의 방어기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시기와 상처받은 자아.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 안에서 깨운 것을 미워한다. 칼융은 시기심이야말로 인간 정신에서 가장 부정되고 따라서 가장 위험한 감정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분노, 두려움, 슬픔과 달리 시기심은 좀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 곁눈질 속에, 수동적 공격적인 말투 속에, 이유 없는 냉담함 속에 살아 숨쉽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직업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큰 성장을 이룬 후 사람들이 차갑게 변하거나 미묘하게 적대적으로 변하는 것을 눈치챈 적이 있을 겁니다. 융의 관점에서 당신이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기심이며 더 중요하게는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그들 안에서 깨운 것에 반응하는 상처받은 자아의 발현입니다. 상처받은 자아는 나는 부족해, 세상에는 나눌 것이 충분치 않아, 그가 무언가를 가졌다면 나는 무언가를 잃은 거야라는 결핍의 사고방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당신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성장을 보지 못합니다. 통제의 상실을 보고 경쟁을 느끼며 수치심을 느낍니다. 일상 언어에서 질투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시기심은 더 어둡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그것을 아예 가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융은 시기심이 종종 무의식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신의 발전이 그들의 정체를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에 대해 느끼게 만드는 그 감정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시기심 뒤에 숨겨진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포기했던 모든 것을 상기시켜. 당신은 내가 결코 될 용기가 없었던 나의 모습을 보여줘. 당신은 내가 너무 두려워서 의심조차 하지 못했던 규칙들을 깨뜨렸어. 그들의 미움은 논리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이고 원시적이며 깊은 수치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영혼의 성숙과 미움받을 용기.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심리적 전쟁의 끝에서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갈 때 마주하는 미움과 저항은 당신이 길을 잘못 들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강력한 확인의 신호입니다. 융은 평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특권의 오해, 상실, 그리고 때로는 미움이라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결코 가볍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사회적 인정보다 더 깊은 것, 즉 당신의 영혼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실하게 말하고 대담하게 살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서 걸어나올 때 당신은 본질적으로 그들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될 수 있었을 또 다른 가능성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 성찰은 그것을 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의 미움은 당신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깊은 실존적 불안에 대한 방어기제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육체의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환상의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더 끔찍한 일입니다. 붓다에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초월한 영적 전통은 영혼의 각성이 종종 사회적 소외를 동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을 내면의 죽음과 재탄생,
즉 거짓된 정체성의 죽음과 진정한 자아의 탄생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회, 가족, 심지어 친구들조차 종종 새로운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관리하기 쉽고 예측 가능하며 분류하기 쉬웠던 과거의 당신을 원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당신의 진실에 대해 사과하기를 멈추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짊어지기를 멈추고 당신의 성장을 설명하기를 멈출 때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당신에게 부여했던 역할을 수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 변화는 불편함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불편함을 두려워할 때 그들은 당신에게 위험하다는 딱지를 붙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영적 입문 과정입니다. 그 미움, 그 반발, 그 거절은 진정한 자아로 들어서는 문턱을 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제 당신의 임무는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성장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그저 당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들이 당신과 함께 성장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하십시오. 당신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다. 위협적이지도 거만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자유로울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미움 속에서 길을 잃지 마십시오. 그것을 당신의 영혼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나침반으로 삼으십시오. 당신의 길을 걸어갈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당신을 찾아가는 그 고독하지만 위대한 여정에 깊은 평화와 축복이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이야기의 정원사입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공유와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손길 위에 삶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그런 순간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어제까지 따뜻했던 누군가의 눈빛이 갑자기 차갑게 변하고 공기 중에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신하지도 상처 주지도 않았죠. 단지 당신 안에 무언가가 변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당신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러한 현상을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한 걸음 내딛는 바로 그 순간 시작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전투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당신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그 무의식적 이유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결점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빛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미움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마침내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이야기, 페르소나와 거짓된 자아. 왜 진실해지는 순간 당신은 표적이 되는가? 칼 융의 페르소나 개념은 심층 심리학에서 가장 심오하면서도 오해받기 쉬운 개념 중 하나입니다. 융의 이론에서 페르소나는 우리가 대중 앞에서 쓰는 가면, 즉 사회생활 속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때로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보여주는 사회적 자아를 의미합니다. 이 가면 자체가 본질적으로 악하거나 기만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에 가깝죠. 하지만 우리가 이 가면을 벗겨내고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기 시작할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때 우리를 칭찬했던 사람들이 차갑게 돌아서고 어떤 이들은 거리를 두며 심지어 노골적으로 우리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융은 이 보이지 않는 변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 소리 없는 전쟁이 바로 우리 자신과 페르소나의 관계, 그리고 심리적 예측 가능성을 갈망하는 집단의 욕구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학교, 가정, 사회,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어떤 행동이 용납되고 어떤 행동이 억압되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처럼 눈치와 관계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문화 속에서는 더욱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거짓된 자아, 즉 페르소나를 발달시킵니다. 예를 들어 본래 감수성이 풍부한 소년이라도 강인한 남성성의 틀에 맞추기 위해 거친 척하는 법을 배우고, 주도적인 성향의 소녀라도 나선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도록 교육받습니다. 이 페르소나는 우리가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필터가 됩니다. 마치 모두를 편안하게 하고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가면무도회의 가면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내면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서 많은 이들이 자신이 써온 가면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진실해지고 싶고, 나의 진심을 말하고 싶고, 진정한 내 모습과 일치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갈망이 커져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쟁은 시작됩니다. 당신이 가면을 아주 조금이라도 벗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페르소나는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예측 가능한 모습에 의지하며 자신의 심리적 공간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당신이 변할 때, 당신이 더 진실해질 때, 당신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거짓된 모습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자, 즉 내면에 숨겨진 무의식적인 부분을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의 누군가가 진정한 자아로부터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들에게 심리적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이 그들을 판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협을 느끼고 판단받는다고 느끼며 자신의 삶에 대해 불안감을 느낍니다. 모두가 똑같이 무채색의 정장을 입고 감정을 숨기는 사무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갑자기 열정적이고 솔직하고 깊이 있는 당신 본연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당신은 보이지 않는 규칙을 깨뜨린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다른 사람들을 벌거벗은 듯 느끼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소리 없는 전쟁의 시작입니다. 이 전쟁은 무기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 회피, 뒷담화, 수동적 공격, 그리고 냉담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종류의 미움은 결코 시끄럽거나 대립적이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은밀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처리되지 않은 불안감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상징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포기한 꿈을 상기시키고 그들 자신의 페르소나가 얼마나 얕은지를 폭로하며 그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맺었던 심리적 계약을 위협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터무니없는 짓이라도 할 것이다. 융의 이 말처럼 당신이 진실하게 살 때 당신은 그들이 원치 않았던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거울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투사와 무의식의 거울. 타인이 자신의 어둠을 당신에게 전가하는 방식. 칼 융은 타인에 대해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도록 이끌 수 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층 심리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투사의 기초입니다. 사람들이 왜 아무런 경고도 논리도 없이 당신을 조용히 미워하기 시작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투사라는 숨겨진 메커니즘을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그들의 미움은 진정으로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상징하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투사할 때 그들은 당신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외면했던 감정, 트라우마,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갈등이 왜곡되어 비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두려움, 불안, 그리고 그림자를 위한 심리적 스크린이 되는 것입니다. 융심리학에서 투사란 방어 기제입니다. 특히 어둡거나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자신의 일부를 인정할 수 없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그들은 그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투사를 하는 사람 자신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남몰래 무능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당신에게서 거만함을 봅니다. 당신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당신이 탐욕스럽거나 과시적이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억압된 개인은 당신이 단지 자유롭게 산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을 부도덕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 내면에서 상징하는 것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융의 이론에서 그림자는 우리가 억압하거나 부정하는 우리 자신의 일부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수치스럽거나 약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특성들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의식 속에 숨어 있다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인 투사를 통해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림자 작업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내용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내용물은 끓어오르다가 가장 가깝고 눈에 띄는 사람에게 쏟아져 나옵니다. 만약 당신이 진실, 빛 또는 진정성을 발산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특히 투사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이 억압한 것을 온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미워합니다. 당신이 그들이 침묵시킨 목소리를 구현하기 때문에, 당신이 그들이 부정하는 자유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그들이 결코 갖지 못했던 용기를 비추기 때문에 말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고통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융에 따르면 그것은 종종 당신이 그들이 갈망하지만 접근할 수 없는 무언가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빛은 그들의 어둠을 드러내고 당신의 명료함은 그들의 혼란을 부각시키며 당신의 평화는 그들의 혼돈을 확대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유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진실과 일치하는 존재 자체가 그들의 불일치를 흔들어 깨웁니다. 마치 당신의 존재가 당신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라고 속삭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해방을 선택하는 대신 그들은 저항을 선택하고 그 저항은 금세 분노로 변합니다. 융의 위대한 통찰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무의식은 끊임없이 내면의 전투를 외부로 표출하려고 합니다. 즉, 사람들은 내면의 적과 마주하는 것보다 차라리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것을 선호합니다. 당신에 대한 미움은 그들의 외부 전쟁이 되어 내면의 전쟁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집단 무의식과 무리의 본능. 왜 다름은 위협이 되는가? 칼 융의 집단 무의식 개념은 현대 심리학의 가장 혁명적인 기여 중 하나입니다. 이는 우리의 개인적 성격 아래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공유된 심리적 틀이 존재하며 이는 원형, 본능, 그리고 보편적인 인간 경험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왜 사람들이 때때로 당신이 단지 눈에 띄기 시작하거나 다르게 살거나 규범의 의문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을 미워하기 시작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그 미움은 항상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능적이고 부족적이며 고대의 생존 메커니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은 무리의 본능, 즉 순응하고 안전하게 머물고 집단의 결속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려는 원초적 욕망을 자극합니다. 당신이 지적으로, 영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기존의 흐름을 거스를 때 당신은 바로 그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집단의 결속은 곧 생존을 의미했습니다. 부족에서 쫓겨나면 살아남기 어려웠죠. 이러한 생존의 압박은 우리의 집단 무의식에 깊이 각인되어 배제에 대한 깊은 두려움과 동일성에 대한 반사적인 필요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는 모난 도리정 맞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만큼 무리의 본능을 잘 설명하는 말도 없을 겁니다. 튀어나온 돌멩이가 망치질을 당하듯 집단과 다른 개인은 배척당하기 쉽습니다. 당신이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대담하게 말하고 전통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할 때 무리는 당신을 위험 요소로 간주합니다. 당신의 개성은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심리적 안전을 위협합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인데 어느새 당신은 집단의 희생양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융은 공동체가 종종 집단의 좌절감을 투사할 대상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집단의 죄와 모순을 상징적으로 짊어질 외부인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집단이 무의식적으로 회피하는 것 때문에 희생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실이 거짓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당신의 행동은 집단이 정체성과 결속을 유지하기 위해 의존하는 무의식적 토대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미움은 그들의 방어기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시기와 상처받은 자아.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 안에서 깨운 것을 미워한다. 칼 융은 시기심이야말로 인간 정신에서 가장 부정되고 따라서 가장 위험한 감정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분노, 두려움, 슬픔과 달리 시기심은 좀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 곁눈질 속에, 수동적 공격적인 말투 속에, 이유 없는 냉담함 속에 살아 숨쉽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직업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큰 성장을 이룬 후 사람들이 차갑게 변하거나 미묘하게 적대적으로 변하는 것을 눈치챈 적이 있을 겁니다. 융의 관점에서 당신이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기심이며 더 중요하게는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그들 안에서 깨운 것에 반응하는 상처받은 자아의 발현입니다. 상처받은 자아는 나는 부족해, 세상에는 나눌 것이 충분치 않아, 그가 무언가를 가졌다면 나는 무언가를 잃은 거야라는 결핍의 사고방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당신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성장을 보지 못합니다. 통제의 상실을 보고 경쟁을 느끼며 수치심을 느낍니다. 일상 언어에서 질투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시기심은 더 어둡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그것을 아예 가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융은 시기심이 종종 무의식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신의 발전이 그들의 정체를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에 대해 느끼게 만드는 그 감정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시기심 뒤에 숨겨진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포기했던 모든 것을 상기시켜. 당신은 내가 결코 될 용기가 없었던 나의 모습을 보여줘. 당신은 내가 너무 두려워서 유심조차 하지 못했던 규칙들을 깨뜨렸어.
그들의 미움은 논리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이고 원시적이며 깊은 수치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영혼의 성숙과 미움받을 용기.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심리적 전쟁의 끝에서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갈 때 마주하는 미움과 저항은 당신이 길을 잘못 들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강력한 확인의 신호입니다. 융은 평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특권의 오해, 상실, 그리고 때로는 미움이라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결코 가볍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사회적 인정보다 더 깊은 것, 즉 당신의 영혼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실하게 말하고 대담하게 살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서 걸어나올 때 당신은 본질적으로 그들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될 수 있었을 또 다른 가능성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 성찰은 그것을 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의 미움은 당신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깊은 실존적 불안에 대한 방어기제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육체의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환상의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더 끔찍한 일입니다. 붓다에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초월한 영적 전통은 영혼의 각성이 종종 사회적 소외를 동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을 내면의 죽음과 재탄생, 즉 거짓된 정체성의 죽음과 진정한 자아의 탄생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회, 가족, 심지어 친구들조차 종종 새로운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관리하기 쉽고 예측 가능하며 분류하기 쉬웠던 과거의 당신을 원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당신의 진실에 대해 사과하기를 멈추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짊어지기를 멈추고 당신의 성장을 설명하기를 멈출 때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당신에게 부여했던 역할을 수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 변화는 불편함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불편함을 두려워할 때 그들은 당신에게 위험하다는 딱지를 붙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영적 입문 과정입니다. 그 미움, 그 반발, 그 거절은 진정한 자아로 들어서는 문턱을 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제 당신의 임무는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성장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그저 당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들이 당신과 함께 성장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하십시오. 당신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다. 위협적이지도 거만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자유로울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미움 속에서 길을 잃지 마십시오. 그것을 당신의 영혼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나침반으로 삼으십시오. 당신의 길을 걸어갈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당신을 찾아가는 그 고독하지만 위대한 여정에 깊은 평화와 축복이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이야기의 정원사입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공유와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손길 위에 삶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그런 순간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어제까지 따뜻했던 누군가의 눈빛이 갑자기 차갑게 변하고 공기 중에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신하지도 상처 주지도 않았죠. 단지 당신 안에 무언가가 변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당신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러한 현상을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한 걸음 내딛는 바로 그 순간 시작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전투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당신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그 무의식적 이유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결점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빚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미움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마침내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이야기, 페르소나와 거짓된 자아. 왜 진실해지는 순간 당신은 표적이 되는가? 칼 융의 페르소나 개념은 심층 심리학에서 가장 심오하면서도 오해받기 쉬운 개념 중 하나입니다. 융의 이론에서 페르소나는 우리가 대중 앞에서 쓰는 가면, 즉 사회생활 속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때로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보여주는 사회적 자아를 의미합니다. 이 가면 자체가 본질적으로 악하거나 기만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에 가깝죠. 하지만 우리가 이 가면을 벗겨내고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기 시작할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때 우리를 칭찬했던 사람들이 차갑게 돌아서고 어떤 이들은 거리를 두며 심지어 노골적으로 우리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융은 이 보이지 않는 변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 소리 없는 전쟁이 바로 우리 자신과 페르소나의 관계, 그리고 심리적 예측 가능성을 갈망하는 집단의 욕구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학교, 가정, 사회,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어떤 행동이 용납되고 어떤 행동이 억압되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처럼 눈치와 관계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문화 속에서는 더욱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거짓된 자아, 즉 페르소나를 발달시킵니다. 예를 들어 본래 감수성이 풍부한 소년이라도 강인한 남성성의 틀에 맞추기 위해 거친 척하는 법을 배우고, 주도적인 성향의 소녀라도 나선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도록 교육받습니다. 이 페르소나는 우리가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필터가 됩니다. 마치 모두를 편안하게 하고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가면무도회의 가면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내면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서 많은 이들이 자신이 써온 가면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진실해지고 싶고, 나의 진심을 말하고 싶고, 진정한 내 모습과 일치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갈망이 커져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쟁은 시작됩니다. 당신이 가면을 아주 조금이라도 벗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페르소나는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예측 가능한 모습에 의지하며 자신의 심리적 공간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당신이 변할 때, 당신이 더 진실해질 때, 당신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거짓된 모습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자, 즉 내면에 숨겨진 무의식적인 부분을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의 누군가가 진정한 자아로부터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들에게 심리적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이 그들을 판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협을 느끼고 판단받는다고 느끼며 자신의 삶에 대해 불안감을 느낍니다. 모두가 똑같이 무채색의 정장을 입고 감정을 숨기는 사무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갑자기 열정적이고 솔직하고
깊이 있는 당신 본연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당신은 보이지 않는 규칙을 깨뜨린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다른 사람들을 벌거벗은 듯 느끼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소리 없는 전쟁의 시작입니다. 이 전쟁은 무기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 회피, 뒷담화, 수동적 공격, 그리고 냉담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종류의 미움은 결코 시끄럽거나 대립적이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은밀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처리되지 않은 불안감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상징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포기한 꿈을 상기시키고 그들 자신의 페르소나가 얼마나 얕은지를 폭로하며 그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맺었던 심리적 계약을 위협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터무니없는 짓이라도 할 것이다. 융의 이 말처럼 당신이 진실하게 살 때 당신은 그들이 원치 않았던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거울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투사와 무의식의 거울. 타인이 자신의 어둠을 당신에게 전가하는 방식. 칼 융은 타인에 대해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도록 이끌 수 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층 심리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투사의 기초입니다. 사람들이 왜 아무런 경고도 논리도 없이 당신을 조용히 미워하기 시작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투사라는 숨겨진 메커니즘을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그들의 미움은 진정으로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상징하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투사할 때 그들은 당신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외면했던 감정, 트라우마,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갈등이 왜곡되어 비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두려움, 불안, 그리고 그림자를 위한 심리적 스크린이 되는 것입니다. 융 심리학에서 투사란 방어 기제입니다. 특히 어둡거나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자신의 일부를 인정할 수 없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그들은 그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투사를 하는 사람 자신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남몰래 무능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당신에게서 거만함을 봅니다. 당신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당신이 탐욕스럽거나 과시적이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억압된 개인은 당신이 단지 자유롭게 산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을 부도덕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 내면에서 상징하는 것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융의 이론에서 그림자는 우리가 억압하거나 부정하는 우리 자신의 일부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수치스럽거나 약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특성들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의식 속에 숨어 있다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인 투사를 통해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림자 작업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내용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내용물은 끓어오르다가 가장 가깝고 눈에 띄는 사람에게 쏟아져 나옵니다. 만약 당신이 진실, 빛 또는 진정성을 발산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특히 투사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이 억압한 것을 온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미워합니다. 당신이 그들이 침묵시킨 목소리를 구현하기 때문에, 당신이 그들이 부정하는 자유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그들이 결코 갖지 못했던 용기를 비추기 때문에 말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고통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융에 따르면 그것은 종종 당신이 그들이 갈망하지만 접근할 수 없는 무언가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빛은 그들의 어둠을 드러내고 당신의 명료함은 그들의 혼란을 부각시키며 당신의 평화는 그들의 혼돈을 확대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유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진실과 일치하는 존재 자체가 그들의 불일치를 흔들어 깨웁니다. 마치 당신의 존재가 당신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라고 속삭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해방을 선택하는 대신 그들은 저항을 선택하고 그 저항은 금세 분노로 변합니다. 융의 위대한 통찰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무의식은 끊임없이 내면의 전투를 외부로 표출하려고 합니다. 즉, 사람들은 내면의 적과 마주하는 것보다 차라리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것을 선호합니다. 당신에 대한 미움은 그들의 외부 전쟁이 되어 내면의 전쟁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집단 무의식과 무리의 본능. 왜 다름은 위협이 되는가? 칼 융의 집단 무의식 개념은 현대 심리학의 가장 혁명적인 기여 중 하나입니다. 이는 우리의 개인적 성격 아래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공유된 심리적 틀이 존재하며 이는 원형, 본능, 그리고 보편적인 인간 경험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왜 사람들이 때때로 당신이 단지 눈에 띄기 시작하거나 다르게 살거나 규범의 의문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을 미워하기 시작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그 미움은 항상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능적이고 부족적이며 고대의 생존 메커니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은 무리의 본능, 즉 순응하고 안전하게 머물고 집단의 결속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려는 원초적 욕망을 자극합니다. 당신이 지적으로, 영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기존의 흐름을 거스를 때 당신은 바로 그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집단의 결속은 곧 생존을 의미했습니다. 부족에서 쫓겨나면 살아남기 어려웠죠. 이러한 생존의 압박은 우리의 집단 무의식에 깊이 각인되어 배제에 대한 깊은 두려움과 동일성에 대한 반사적인 필요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는 모난 도리적 맞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만큼 무리의 본능을 잘 설명하는 말도 없을 겁니다. 튀어나온 돌멩이가 망치질을 당하듯 집단과 다른 개인은 배척당하기 쉽습니다. 당신이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대담하게 말하고 전통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할 때 무리는 당신을 위험 요소로 간주합니다. 당신의 개성은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심리적 안전을 위협합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인데 어느새 당신은 집단의 희생양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융은 공동체가 종종 집단의 좌절감을 투사할 대상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집단의 죄와 모순을 상징적으로 짊어질 외부인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집단이 무의식적으로 회피하는 것 때문에 희생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실이 거짓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당신의 행동은 집단이 정체성과 결속을 유지하기 위해 의존하는 무의식적 토대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미움은 그들의 방어기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시기와 상처받은 자아.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 안에서 깨운 것을 미워한다. 칼 융은 시기심이야말로 인간 정신에서 가장 부정되고 따라서 가장 위험한 감정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분노, 두려움, 슬픔과 달리 시기심은 좀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
곁눈질 속에, 수동적 공격적인 말투 속에, 이유 없는 냉담함 속에 살아 숨쉽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직업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큰 성장을 이룬 후 사람들이 차갑게 변하거나 미묘하게 적대적으로 변하는 것을 눈치챈 적이